안녕하세요. 한규환입니다. 오늘은 여기 좀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 나누기 3과 같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공부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분수 나눗셈을 해보려고 해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 3분의 2 나누기 5와 같은 이런 분수 나눗셈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분의 2 나누기 5라는 것을 학교에서가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지금 60년도 넘게 살았는데 이 3분의 2 나누기 5 이런 나눗셈을 바깥에서 실생활에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1 나누기 3 이런 것은 필요한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피자 한 판을 셋이서 나눠 먹으려면 똑같이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나누기 3을 해야 된다. 그래서 3분의 1이다. 이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상황이니까 3분의 2 나누기를 반드시 해보자. 그런 걸 찾아보려고 애썼는데 못 찾았어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료수가 3분의 2리터 있다. 이것을 5명이 나눠 먹는다. 또는 끈이 3분의 2미터가 있다. 이것을 5명이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3분의 2 나누기 5를 해야 된다. 그런 책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선생님은 그 음료수 같은 거를요, 적당히 5명에게 이렇게 따라서 나눠 먹은 적은 있지만은 3분의 2리터가 있어가지고 5명이 나눠 먹기 위해서 3분의 2 나누기 5를 해야 된다?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별로 필요 없는데, 학교에서만 필요하고 학교 바깥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하지 말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제 나눗셈을 하려면 사실은 3학년 때 배운 분수라든지 자연수 나눗셈이라든지 5학년 때 배운 분수의 곱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요. 또 마찬가지로 이 나눗셈을 배워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하려면 이런 분수의 나눗셈을 몰라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중고등학교 가서 수학 포기할 거니까 저거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중고등학교 가면 수학을 포기한대요. 근데 그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을 잘 봤더니 머리가 나빠서 포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서 포기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고등학생 중에 어떤 친구가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5학년 때 6학년 공부도 해봤다. 6학년 때 나 중학교 공부도 해봤다. 공부는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를 했느냐면요, 수학 공부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그 친구는 누군가에게 열심히 가르침을 당했어요. 그 가르침을 당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가르침을 당해서 열심히 누구한테 배워서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수학 공부는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게, 스스로 배우는 게 이게 진짜 수학 공부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가르침을,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가르침을 당하는 공부가 있고 스스로 배우는 공부가 있어요. 가르침을 당하는 공부와 스스로 배우는 공부가 있어요.
포기를 한 사람들은 모두 다 가르침을 당하는 수학 공부를 했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3분의 2 나누기 5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이 가르침을 당하는 공부를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요즘 선생님이 동영상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런저런 동영상을 봤더니 거기에 아주 멋지게 가르침을 당하는 수학 공부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르침을 당하는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봅시다. 여기 3분의 2 나누기 5가 있죠? 일단 가르침을 당하는 공부는 여러분에게 참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쓸데없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내 말만 잘 들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3분의 2 나누기 5는 말이야. 3분의 2 곱하기라고 쓰고, 사실은 5라는 것은 1분의 5하고 같은 거니까 이 1분의 5를 뒤집어서 5분의 1 이와 같이 써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마지막 번 말해봅시다. 3분의 2 나누기 7분의 5도 이것도 뭐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끝나는 거다. 3분의 2는 그대로 쓰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쳐 쓰고 그 다음에 7분의 5는 5분의 7로 바꿔서 이 곱셈을 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나눗셈은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딱 한순간 듣고 나면 분수의 나눗셈을 하는 것은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에 이런 간단한 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해서 간단히 할 수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미적분 같은 것을 할 때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또 요건 요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한참 설명을 해요. 그때 복잡하게 가르침을 당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에이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포기하겠다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당하는 수학 공부는 결국은 나중에 수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나랑 이 3분의 2 나누기 5를 스스로 배우는 공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좀 봅시다. 1 나누기 3을 알면 모든 분수의 나눗셈을 알 수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1 나누기 3을 알면 모든 분수의 나눗셈을 알 수 있다. 이걸 오늘 3분의 2 나누기 5를 하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또 1 나누기 3처럼 3분의 2 나누기 5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이번 시간에 한번 같이 배워보려고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잘 고민을 해봅시다. 지금은 동영상을 정지하고 여러분 스스로 1 나누기 3의 몫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3분의 2 나누기 5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 나누기 3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볼 때 3학년 때 배운 6 나누기 2라는 것을 6 나누기 2를 여러 가지로 했던 것을 생각해가지고 1 나누기 3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배운 1 나누기 3을 여러 가지로 했던 것을 이용해서 3 나누기 2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면 안 될까요? 자, 여기 좀 봅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1 나누기 3을 여러 가지 하는 방법, 그림, 수직선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이걸 이용해서 이 3 나누기 5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면 안 될까요?
이 말을 줄여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 추론을 해보면 안 될까요? 추론. 추론이라는 말이 좀 어렵다고요? 여러분, 수학이 뭐냐 그러면 뭔가 좀 느낌이 오죠? 아직 추론이 뭐냐 그러면 느낌이 아직 없을 거예요. 왜냐면 수학은 1학년 때부터 계속 공부해 왔으니까 수학이 뭐냐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게 나름대로 어떤 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추론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공부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추론이 뭔지 잘 모를 텐데, 감이 잘 안, 느낌이 안 올 텐데, 선생님하고 몇 번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추론이 무엇인지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왜 자꾸 이런 말을 쓰느냐면, 잠깐만 선생님들이 보는 책을 한번 봐봅시다. 교사용 지도서라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이 보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한번 넘겨볼게요. 분수의 나눗셈 쪽을 넘겨보면, 분수의 나눗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을 배우는데, 그 시간마다, 여기 뭐라고 쓰여있는데 잘, 여기 작은 글씨들 봐보세요. 매 시간마다 3분의 2 나누기 5를 배울 때도 추론해야 되고, 뭐를 배울 때도 추론해야 되고, 계속 시간마다 추론, 창의융합,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분수의 나눗셈만 할 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원에, 다른 단원 한번 봅시다. 이 단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근데 이 단원에서도 여기 보면 시간마다 여러분들은 그 내용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추론, 창의융합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추론이라는 말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일단 3분의 2 나누기 5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는 것은 추론을 하면 되는데, 그 추론을 하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1 나누기 3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부터 추론해야겠네요. 근데 이걸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1 나누기 3은 이런 그림으로 세수로 나는 것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 이건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네요. 하지만 또 수직선으로도 여기 1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3등분한 하나가 3분의 1이니까, 그래서 1 나누기 3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수직선으로도 할 수 있네요. 요건 조금 어려웠었는데, 요 1 나누기 3은 요게 1의 3분의 1배다. 그래서 1 곱하기 3분의 1로 하자. 이게 옛날 교과서는 다 이 방식을 썼었는데, 조금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네요. 곱셈 3 곱하기 3분의 1을 생각해서 1 나누기 3은 3분의 1이다. 이 소리는 뭐냐면 10 나누기 2를 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림 그릴 거예요? 수직선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10 나누기 2를 해라 그러면 이 50을 순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이 50, 요걸 생각하니까 이거는 10 나누기 2는 5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 나누기 3도 3에다 얼마를 곱하면 1이 될까? 그 생각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것도 추론이에요. 3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1이니까 1 나누기 3도 3분의 1이다. 근데 또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봤어요. 이 세상에 가장 쉬운 나눗셈이 1 아니냐? 나누기 1 아니냐? 어떤 수 나누기 1은 다 어떤 수가 되니까 이 1 나누기 3을, 요 3을 1로 만들자.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었어요. 1로 만들려면 어떻게 했었어요? 5학년 때 배운 분수의 곱셈을 이용하면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1이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여기에다가도 3분의 1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3분의 1 나누기 3 곱하기 3분의 1인데 이게 1이니까 1은 나누나 많으니까 그래서 1 곱하기 3분의 1 이와 같은 곱셈으로 되네요. 아까 세 번째 방법에서 이게 1의 3분의 1배다. 이 말은 그렇다라고 분명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알똥말똥했었죠.
근데 여기서 1 나누기 3을 가장 쉬운 나누기 1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3분의 1씩을 곱하니까 그래서 이게 1 곱하기 3분의 1이 됐다. 이건 뭐 얼마든지 간단하네요.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할 문제 3분의 2 나누기 5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자. 이것을 이 1 나누기 3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부터 추론해서 스스로 해봐야 되는데 하나만 선생님 같이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그림으로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그림이 있어요. 3분의 2 나누기 5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나눠서 이게 이제 3분의 2가 되겠죠? 이쪽에 3분의 2가 됐고 나누기 5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5등분 해야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등분한 것 중에 하나니까 결국은 요만큼이니까 요거가 5등분한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5분의 1이라고 써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거는 3분의 1을 5등분한 요거는 얼마가 되는 거죠? 요 한 칸이 전체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3, 5, 15. 15칸 중에 한 칸은 3, 5이 되는 것처럼 15분의 1이니까 15분의 1짜리가 두 개이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니까 3분의 2 나누기 5가 15분의 2다. 이렇게 알 수 있네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지난번에 배웠던 1 나누기 3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3분의 2 나누기 5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동영상을 정지하고 여러분 스스로 이미 알고 있는 1 나누기 3의 여러 가지 방법을 바탕으로 3분의 2 나누기 5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가르침을 당하면 수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 힘들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3분의 2 나누기 5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생각해 보았나요? 좀 전에 선생님이랑 이 그림으로 이 3분의 2를 다섯으로 나눈 이 부분이 15분의 2다라고 알아봤어요. 그러면 요 3분의 1을 잘 쳐다보니까 3분의 2의 5분의 1 요 부분 넓이를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는 것처럼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3분의 2 곱하기 5분의 1과 같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직사각형에서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다 그러면 2, 3은 6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가 3분의 2고 여기가 5분의 1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해서 15분의 2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또 우리가 수직선으로도 알아봤으니까 여기서 수직선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3분의 2를 다섯으로 나눈다? 3분의 2를 다섯으로 나누기는 어려우니까 2라는 것은 2를 5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이 앞에가 5거나 10이거나 그래야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10칸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3분의 1을 5칸, 또 3분의 1을 5칸 이렇게 나누면 결국 이 3분의 2는 뭐가 된 거죠? 10칸이 됐으니까 분수의 크기가 같은 15분의 10이 된 거네요. 그럼 15분의 10은 10칸이니까 이 10칸을 5칸으로 나눈다? 2칸씩 나누면 되네요. 하나, 2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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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칸. 3분의 1을 5칸으로 나눴네요. 그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것도 15분의 2랑 같으네요. 그럼 요 수직선을 잘 보니까 3분의 2가 15분의 10이면 10이고 이 10을
5로 나누는 거니까, 10을 5로 나누는 거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네요. 3분의 2 나누기 5는 이 3분의 2가 15분의 10이니까 15분의 10 나누기 5 이와 같이 이 10을 5로 나눠야 되니까 15분의 10 나누기 5 이와 같이 할 수도 있겠네요. 한 방법으로. 물론 15분의 10 나누기 5를 하면 이것도 15분의 2가 되네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방법이 잘 생각 안 나면 우리가 이쪽에서 했던 방법을 또 떠올려야겠죠. 네 번째 방법이 뭐였었죠? 곱셈으로 이게 뭐였었냐면 10 나누기 5가 얼마냐? 그러면 5, 20 생각해가지고 2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연수 나눴음. 자연수 나눴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24 나누기 3이 얼마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3단 9구를 생각해서 3, 8이 24. 그래서 이건 8이다. 그러지 뭐 이렇게 귀찮게 수익성 그리고 그림 그리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번에는 3분의 2 나누기 5인데 이거 얼마인데? 5에다가 뭐를 곱해야 3분의 2가 되느냐? 이건 아까 자연스러운 나왔으면 쉽지가 않네요. 어떤 친구는 잘 생각하더니 알아내더라고요. 5에다가 15분의 10을 곱해야 이렇게 약분이 돼가지고 약분되는 거 맞죠? 맞나요? 이게 5, 1은 5, 5, 3, 15. 15분의 10이 아니라 얼마예요, 여기? 15분의 2.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여기 네모가 15분의 2면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3분의 2가 된다. 그러니까 3분의 2 나누기 5는 15분의 2다. 이건 분수에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네요. 자연수일 때는 굉장히 좋은데 분수 나눗셈의 몫을 구할 때는 그렇게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했었죠? 나누기를 고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예요? 3분의 2 나누기 5다 그러면 요 나누기 5를 가장 쉬운 나누기를 만들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5학년 때면 분수의 곱셈을 생각해서 5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이 되죠? 맞아요. 5분의 1이죠. 그럼 여기도 5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해봅시다. 3분의 2 곱하기 5분의 1 이거랑 나누기 5 곱하기 5분의 1 이걸 왜 했냐면 나누기 5가 아니라 요건 얼마죠? 나누기 1 요걸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 3분의 2 나누기 5는 3분의 2 나누기 5는 이 나누기 1은 있으나만 하니까 3분의 2 곱하기 5분의 1 반을 하면 된다. 이렇게 고쳐졌네요. 우리가 6가지 방법으로 이 3분의 2 나누기 5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죠?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이제 그만하자. 다 했다. 그래야 되나요? 뭘 더 해봐야 될까요? 여기 핸드폰 좀 봅시다. 이 핸드폰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자니까요. 이 분수의 나눗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사용할지 몰라요. 학교에서만 공부할 때 사용하지 학교 바깥에서는 실제로 선생님이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3분의 2 나누기 5를 실생활에서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용하지 않는 3분의 2 나누기 5를 이렇게 힘들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왜 구했죠? 이 핸드폰 때문에 구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실제로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 핸드폰을 검색하잖아요. 여러분도 앞으로 그럴 거예요.
특히 어디 놀러 가가지고 맛집을 검색해요. 그럼 맛집이 여러 개 나와요. 그럼 여러 개 중에 어느 맛집을 갈 것인지 잘 비교해서 선택해야 돼요. 대충 선택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시켜놨는데 음식이 나왔을 때 아주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이 맛없다고 해서 그냥 나올 수는 없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이 맛집의 광고가 진짜인지 어느 맛집에 더 맛있게 하는 건지 이런 걸 잘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수의 나눗셈을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이것을 어느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을 비교하는 것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이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를 검색했을 때 그 여러 가지가 나오면 뭔가를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 중에 어느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 혹시 가짜는 아닌지 이걸 비교하고 분석하고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요. 특히 선생님은 맛집을 갔을 때, 맛집을 검색했을 때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나눗셈들을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이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것을 아주 신중히 비교해서 분석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동영상을 정지하고 여러분 스스로 핸드폰에서 검색한 여러 맛집을 비교해서 선택하듯이 3분의 2 나누기 5의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는 시간입니다. 신중하게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았나요? 우리가 3분의 2 나누기 5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방법을 가장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맛집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핸드폰으로 맛집을 검색했을 때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같은 값이면 좀 싼 집으로 가야겠다. 싼 집이 좋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돈이 넉넉한 사람은 싸고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맛있는 집으로 가야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친절한 집으로 가야겠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분위기가 좋은 집으로 가야겠다. 물론 싸고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친절하고 그런 것을 모두 생각해서 어느 집이 가장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지요. 선생님은 언젠가 바닷가로 놀러 갔을 때 이런 싼 집, 비싼 집, 맛있는 집 이런 거 안 따지고 전망 좋은 집을 그냥 선택해서 가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맛집이 가장 좋으냐?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가장 좋으냐?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직선을 그리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마지막 방법처럼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가르침을 당하는 수학 공부하고 스스로 배우는 수학 공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스스로 배우는 수학 공부도 제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배우는 수학을 하긴 하는데 스스로 수학을 어떻게 하냐면 따로따로 제가 한번 써볼까요?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창의융합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테니까 선생님 좀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좀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분수의 나눗셈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분수의 나눗셈은 6학년 1학기 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배웠고 2학기 때는 자연수 나누기 분수, 분수 나누기 분수를 배운다고 그랬어요. 좀 더 자세하게
책을 보면서 어떤 나눗셈을 하는지 한번 제가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6학년 1학기 책을 보니까 1단원이 분수의 나눗셈이고 한 장을 넘기니까 6학년 1학기예요. 6학년 1학기 때는 제일 처음에 1 나누기 3 이걸 배우네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이걸 배우고 또 한 장을 넘겨볼게요. 또 한 장을 넘겨보니까 여기서는 5 나누기 4를 배우네요. 5 나누기 4를 배우고 또 한 장을 넘겨볼게요. 다음 차시는 4분의 3 나누기 2를 배우네요. 요건 이전에 이런 것도 배우네요. 8분의 6 나누기 3 이런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4분의 3 나누기 2 이런 것도 배우고 또 한 장을 넘겨봤더니 5분의 7 나누기 3 이런 것도 배우고 또 한 장을 넘겨봤더니 여기는 대분수네요. 여기다 써볼까요? 4와 3분의 1 나누기 4와 3분의 1 나누기 2 이런 것들을 배워요. 1시간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요. 기왕 쓴 김에 아직 안 배운 거지만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배울 분수의 나눗셈 2학기 때에도 분수의 나눗셈이 1단원이네요. 그럼 여기 이때는 뭘 배우나 한번 써볼게요. 6학년 2학기 때는 4분의 3 나누기 4분의 1 이걸 제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7분의 6 나누기 7분의 2 이런 것도 배우고 한 장을 또 넘겨볼까요? 7분의 5 나누기 7분의 2 또 한 장을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는 6 나누기 4분의 3 6 나누기 4분의 3 그리고 또 한 장을 넘겨보니까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네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배우는 거에는 따로따로 배우는 것과 창의융합으로 배우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요즘 한참 보고 있는 동영상들은 대부분 다 따로따로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여기 좀 봐봅시다. 여기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6학년 1학기 때 1 나누기 3 이런 걸 배울 때는 1 나누기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분량 1이다. 요거는 1은 위에다 쓰고 이걸 아래로 내려 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배우고 그 다음에 5 나누기 4 이런 거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니까 세모 나누기 동그라미에서 이걸 올리고 이걸 내려서 동그라미 분의 세모 그러니까 이거는 4분의 5 그렇게 한다라고 또 배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8분의 6 나누기 3은 여기 보니까 분수 나누기 자연수인데 동그라미 분의 세모 나누기 네모 그래가지고 세모에다가 네모를 나누면 된다. 8분의 6 나누기 3은 우리가 여기 좀 봐볼까요? 지난번에 이 수직선에서 이걸 하지 말고 이거 그러니까 8분의 6 나누기 3은 6에서 3을 나누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워요. 그리고 4분의 3 나누기 2 이런 거는 3에서 2가 안 나눠지니까 나눌 수 있는 요 4분의 3을 8분의 6으로 고쳐가지고 나누기 2 이런 안 나눠지는 것은 여러분 동영상을 선생님이 봤더니 배수가 되면 요게
요거의 배수가 되면 직접 나눠라. 8분의 6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4분의 3처럼 요거의 배수가 아니면 4분의 3과 8분의 6은 같으니까 이렇게 배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8분의 6 나누기 2를 해라. 이런 팁도 배우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다음 5차 시에 가면 이 4분의 3 나누기 2를 어떻게 하냐면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또 배우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각각의 방법으로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은 수학교육학 박사예요. 근데 수학 문제를 이런 문제를 많이 푸는 거 정말 싫어해요. 특히 이런 계산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정말 싫어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3분의 2 나누기 5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한 방법이 그림인데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그림으로 한다? 2학기 때 배우는 것은 4분의 3 나누기 4분의 1, 7분의 6 나누기 7분의 2, 7분의 5 나누기 7분의 2, 6 나누기 4분의 3,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 이거 마지막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마지막 거. 2학기 때 배울 마지막 거. 그러면 우리가 3분의 2 나누기 5는 여기 3분의 2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5칸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요거 이게 3분의 2 나누기 5다. 그러니까 이거는 3분의 2가 5분의 1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5분의 1로 해도 되고 요 15분의 1짜리가 2개니까 15분의 2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5분의 4를 그리고 5분의 4라는 것은 이런 게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분의 4 이거일 거예요. 이거의 3분의 2는 어떻게 표시하죠? 그림으로요. 정말 힘드네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이런 것을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해봤던 요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3분의 2 나누기 5를 3분의 2가 15분의 10하고 같으니까 왜냐하면 3분의 2 나누기 5를 하려면 이 3분의 2를 5칸으로 나누고 또 5칸으로 나눠서 10칸을 만들어야 다시 말해서 5의 배수가 돼야 나눌 수 있어서 이 3분의 2를 크기와 같은 15분의 10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15분의 10 나누기 5 그래서 15분의 2 분자끼리 나눠가지고 분자에다가 요걸 나눠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방법은 8분의 6 나누기 3을 할 때는 좋겠네요. 왜냐면 6 나누기 3 하면 되니까요. 이거를 하려면 여기 이걸 8분의 6으로 고쳐야 될 것이고 이거를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이거에다 이걸 나눈다? 이게 자연수가 아니어가지고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요즘 한참 배우는 이 방법은 저런 나눗셈을 다 하는 데는 별로 쓸모가 없네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방법이 뭐였었죠? 이런 나눗셈은 너무 복잡하다. 나누기 5를 분수 나누기 5인데 이 분수 나누기 5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우리는 5 나누기 1도 5고 10 나누기 1도 10이고 1억 나누기 1도 1억이고 어떤 수 나누기 1 그러면 요 어떤 수가 도로 된다. 이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좀 힘들지만 3분의 2 나누기 5에다가 5를 1만 때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1을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5분의 1 곱하면 1이 된다는 걸 알으니까, 여기도 5분의 1을 곱해가지고, 3분의 2 곱하기 5분의 1 나누기 5 곱하기 5분의 1. 이게 1이니까, 결국은 3분의 2 나누기 5는 3분의 2 곱하기 5분의 1이다. 이렇게 곱셈으로 나타냈어요. 여러분들은 책에서나 동영상에서 분수로 나타내는 것만 배웠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봅시다. 우리는 지지난 강의에서 1 나누기 3을 3분의 1이다 라고 분수로 나타내는 것도 했지만, 우리는 그때 좀 귀찮은 방법이지만, 자, 예전에 했던 거 한번 이쪽으로 가서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면 1 나누기 3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교과서처럼 3분의 1이다. 참 간단하네요. 근데 우리가 좀 귀찮지만은 가장 쉬운 나누기 1로 고쳐보자 그래가지고 여기도 3분의 1 곱하고 여기도 3분의 1 곱해가지고 1 곱하기 3분의 2다 라고 나타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것은 앞으로 배울 여기 이 여러 가지 중에 봅시다. 이거에는 써먹을 수 있겠네요. 3분의 1 올리고 내리면 이것도 써먹을 수 있네요. 올리고 내리면 4분의 5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걸 올리고 이걸 내리면 뭐예요? 3분의 8분의 6?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것도 이 마지막 것도 이것도 올리고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건 올리고 밑에 건 내리면 뭐 이상한 3분의 2분의 5분의 4? 이건 우리가 나타내는 게 아니어서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겨우 요 1차시, 2차시 요게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귀찮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다시 봅시다. 1 나누기 3을 1 곱하기 3분의 1이다. 요 3을 나누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3분의 1을 곱해준 이 방법을 가지고 일리 한번 가봅시다. 8분의 6 나누기 3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8분의 6 나누기 3 그러면 그 방법을 이용한다면 8분의 6 나누기 3 그러면 나누기 3이 싫다. 이건 어렵다, 복잡하다. 나누기 1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3분의 1 곱해주고 여기도 3분의 1 곱해줘가지고 이것이 8분의 6 곱하기 3분의 1 나누기 3 곱하기 3분의 1인데 이건 이 뒤에 거는 이제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왜냐면 나누기 1이니까. 그러면 또 다른 걸 해봅시다. 다른 거.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거. 5분의 7 나누기 3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거예요? 5분의 7 나누기 3 그러면 이 나누기 3도 5분의 7 곱하기 3분의 1 이와 같이 하는 것과 같이 하면 되겠네요. 2학기 때 배울 거 아직 안 배운 거지만 저 방법으로 2학기 때 배울 것도 할 수 있는가 한번 봅시다.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요것을 1로 만들어야겠다. 조금 생각을 잘 해봅시다. 나누기 3분의 2는 귀찮다. 나는 나누기 2를 잘 할 수 있다.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요 3분의 1을 1로 고쳐야겠다. 그럼 3분의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2이 될까요? 그거는 분수의 곱셈과 약분을 배워가지고 2분의 3을 곱하면 3분의 2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1이 된다는 거 알 거예요. 그럼 여기도 2분의 3을 곱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 뒤에 거 써야 될까요? 뒤에 거는 나누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3인데 이게 얼마예요? 이게 1이니까 나누기 1은 있어야만 하니까 이건 안 써도 되겠네. 결국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는 것은 1 나누기 3을 3분의 1이다라고 분수로 나타내는 이 방법은 고작 요런 거나 요거까지는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나머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써먹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싫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따로따로 요건 요렇게 한다, 저건 저렇게 한다, 요건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배우는 것은 정말 싫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싫을 거 아니에요. 하나를 배워가지고 하나를 1 나누기 3이 1 나누기 3이 1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를 배워가지고 요걸 배워가지고 저기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봅시다. 선생님이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쓴 여기 보면 1 나누기 3을 알면 모든 분수의 나눗셈을 알 수 있다. 새롭게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창의융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창의융합이라는 생각을 하면 1 나누기 3을 1 곱하기 3분의 1로 할 수 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요 나누기 3을 1로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이렇게 된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다 풀 수 있네요. 그걸 창의융합이라고 해요. 창의융합으로 하면 쉬워요. 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거는 이런 방법, 저건 저런 방법, 이건 또 다른 방법 이런 식으로 배우면 초등학교 거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중고등학교로 가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렇게 하나 배우려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 나누기 3을 한 이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 한 가지 방법이다. 라고 하면 공부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따로따로 하는 공부 말고 스스로 공부를 하되 따로따로 공부하는 공부 말고 창의융합으로 공부해라.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 같다라고 감이 좀 잡히나요? 선생님이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계속 이런 비슷한 다른 걸 가지고 계속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그런 창의융합을 계속해서 해볼 거예요. 왜 선생님이 자꾸 어려운 창의융합 그러냐면 우리나라 교육 목표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래요. 그럼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문학적 상상력, 좀 어려운 말이네요. 상상력이라는 말은 뭐 알겠죠?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야 된대요.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창의융합형 인재래요. 그러니까 상상력, 바른 인성, 창조, 새로운 가치 이건 대충 알겠죠?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죠? 근데 이 융합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하나를 알아가지고 뭔가 하나를 알아가지고 여기 1 나누기 3 이걸 알아가지고 모든 분수를 다 해버리는, 여러분 하나를 배워서 열을 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하나를 배워서 열을 안다. 열을 하나하나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를 배워가지고 나머지 열을 그냥 한 번에 알아버린다. 그러면 공부할 양이 적어지잖아요. 나머지 시간에 놀아도 되잖아요. 공부는 그래서 창의융합식으로 해야 되고 목표가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려면
창의융합으로 공부를 해야 창의융합형 인재가 될 거 아니에요.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선생님이랑 창의융합과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을 자꾸 한번 해보자고요. 이 밑에 목표는 뭐였었죠? 1 나누기 3처럼 3분의 2 나누기 5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나누기 3을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1 나누기 3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다. 그러니까 3분의 2 나누기 5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어요.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것처럼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추론한다 그랬잖아요. 공부는 그러니까 창의융합을 하고 추론을 하고 창의융합을 생각하고 추론을 생각하면 아주 쉽고 저절로 돼요. 자, 지금 선생님 한 말을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다른 공부를 해가면서 이게 우리가 창의융합을 해본 거라구나, 이게 추론을 해본 거라구나, 이런 경험이 쌓이면 그러면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외울 건 하나도 없어요. 자꾸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하나를 배워서 사용하지 그냥 버리고 또 하나를 배워서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 그것들은 기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뭔가를 하나 아는 것을 다른 거 할 때 활용을 하면 그것은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이 돼요. 좀 괜히 또 어려운 말을 했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 좀 봅시다. 만약에 67 곱하기 9를 한다. 그럼 어떠는 거예요? 7, 9, 63에서 63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6이 올라간다. 그래서 63을 7, 9, 63이라는 구구단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2학년 때 외웠었겠죠. 근데 2학년 때 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닐걸요. 2학년 때 여러 가지 외운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7, 9, 63 이것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곱셈을 하거나 다른 나눗셈을 할 때 수도 없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게 된 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창의융합이나 추론도 여러 가지 수학 공부를 할 때 여러 번 경험을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거가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선생님 말 많이 했네요. 다음 시간 공부할 거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작년에 6학년이었던 선생님 친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친구는 나한테 놀러 오면 뭔가 질문거리를 가지고 와요. 근데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나도 선생님처럼 공부 많이 하는 거 싫어하는데 이제 1 나누기 3, 3분의 1 나누기 5 이걸 공부한 걸 가지고 나머지 가분수, 대분수, 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새롭게 배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분수의 나눗셈을 하는데 이상한 수직선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수직선이 있냐? 이런 게 수직선이에요. 이게 수직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상한 수직선이 있대요. 무슨 이상한 수직선이 있냐 그랬더니 제가 선생님 한번 볼게요. 어떤 수직선이냐면 6학년 1학기 책에서 배울 때
이런 수직선, 두 개의 수직선이, 이걸 이중수직선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하는데, 왜 두 개의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이중수직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라고 선생님한테 묻더라고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죠.